제 이름은 박진우, 나이는 35입니다.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굳게 마음먹었던 남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골드미스터로서 일에만 몰두하고 원할 때 여자를 만나며 자유로운 나날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 제가 지금은 하나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남의 한 라운지에서 만난 한 어린 여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앳되고 청순한 얼굴이 제 취향이라 말을 걸었던 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리고 귀여운 소율과는 그저 하룻밤의 유희로 끝날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가볍게 연락처만 교환했던 소율에게서 어느 날 임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도망칠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어린 소율을 임신시킨 것은 분명 제 책임이었습니다. 남자로서 한 여자의 인생에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지고 소율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어린 그녀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내버려둘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결심이 서자마자 저는 소율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 소율, 장모님 혜정, 처형소라, 처제 소미, 그리고 저까지 5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만 있는 집안이라 그런지 만난 지 얼마 안 돼 아이를 갖게 한 저를 크게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장인어른이 계셨다면 뺨한 대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후 소율은 무사히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해하는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어머니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저에게 이렇게 예쁜 아기를 안겨줘서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어느 휴일이었습니다. 소율이 아기를 돌보고 있는 사이 저는 처제인 소미와 함께 스타필드에 쇼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소미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저에게 데려다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어느새 친오빠처럼 저를 따르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소미의 달콤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형부가 있어서 우리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저는 계속 여자들하고만 살아서 그런지 왠지 남자랑 단둘이 있으니 좀 떨리네요. 긴장된다는 사람치고는 오늘 나를 완전 운전기사로 부려먹던데? 에이, 죄송해요. 그래도 형부랑 단둘이서 얘기도 나눠보고 싶었던걸요. 왠지 부끄럽네요. 소미, 너 참 귀엽다. 형부, 놀리지 마세요. 어른이라고 어린애 취급하는 거죠? 전혀. 그리고 난 소미 널 한 명의 여자로서도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 소율과는 또 다른 풋풋함과 생기가 넘치는 소미에게 저는 그만 욕정하고 말았습니다. 대학생 특유의 호기심 왕성한 면도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며 거부했지만 이내 소미도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고 떨리는 숨결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쇼핑몰의 한적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조용히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이번에는 처형인 소라가 함께 백화점에 가자고 저를 불렀습니다. 여자들만 사는 집에 들어온 남자는 이렇게 짐꾼이 되는 운명인가 봅니다. 소라는 세 자매 중 가장 활발하고 맏딸이라 그런지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쇼핑할 때도 제 팔을 꼭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통에 마치 요즘 유행하는 파파카츠라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율이가 진우 씨처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을 땐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 하하, 그랬군요. 우리 소율이는 남자 면역도 전혀 없어서 분명 제일 늦게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뒤처진 기분도 들고 그랬어요.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 소라는 갑자기 소율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로서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제일 화나는 건 뭔지 알아요? 진우 씨처럼 멋진 남자를 낚아챘다는 거예요. 어이쿠, 그거 영광이네요. 진우 씨는 왠지 우리 아빠랑 닮은 구석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빠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소라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릴 때 바람을 피운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이기에 당연히 원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소라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아마 장모님을 위해 일부러 말을 아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며 짐을 들고 차에 탔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박서방. 소라가 제 귓가에 속삭이며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소율이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나랑도.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유혹하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소라의 도발적인 눈빛과 뜨거운 숨결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율의 두 자매와 모두 관계를 맺어버렸지만 두 사람 모두 잘못된 일이라는 자각은 있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두 사람 모두 어색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율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아빠가 된 입장에서 처형과 처제 모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소율은 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육아에 정신이 없어 저에게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덕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문득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를 대하는 장모님, 혜정의 태도였습니다. 장모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타인처럼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위에게 다들 저러시나 보다 생각했지만 제가 목욕을 마치고 수건 한 장만 두르고 나왔을 때조차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피했습니다. 지난번 소라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과 닮은 저를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장모님의 모든 반응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그 태도가 싸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마 소라나 소미가 저와의 관계를 장모님께 털어놓았을 리는 없을 텐데 제가 장모님의 태도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번엔 나하고 같이 쇼핑 좀 가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모님이 목적지로 지정한 곳도 자매들과 갔던 바로 그 쇼핑몰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침묵이 흐르던 중 장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내 딸들하고 차 안에서 뭘 한 거지? 저는 속으로 경악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침이 떼지 마. 차 아니라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런 증거가 버젓이 남아있는데 어쩔 건가. 장모님이 가리킨 것은 바로 블랙박스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됐어. 그랬더니 자네와 내 딸들의 민망한 소리가 다 녹음되어 있더군. 그걸 듣고 내가 얼마나 몸을 떨었는지 아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경험한 장모님입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나 해도 아내의 자매들과 관계를 맺은 저를 용서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생활도 끝이구나. 늘 가던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저는 이혼하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조용히 장모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상상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나에게도 부탁하면 안 될까? 네? 무엇을 말입니까?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들지 마. 그 애들이 어릴 때 남편과 헤어지고 그 후로 난 그냥 애들 엄마로만 살아왔어. 즐거웠지만 오랫동안 정말 외로웠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자로서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 법이야.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람들처럼 격렬하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최근 어린 여자들만 상대했던 제게 원숙하게 익은 장모님의 몸은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독신주의자였던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족 6명과 함께 쇼핑을 나갑니다. 아내 소율은 아기를 안고 우리 가족이 늘어서 정말 기뻐 라고 말하고 장모님은 꼭 새아빠가 생긴 것 같네 라며 웃습니다. 평생 독신을 생각했던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도 모자라 이런 기묘한 할애과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 이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장모님 외에 다른 가족에게는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